안녕하세요. 오븐 한옥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장선을 만들고, 그리고 장선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결구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구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제 장선들을 배치할 그리드 라인을 모두 그려준 것입니다. 이쪽 수직 형태의 작은 영역에는 이 그리드 라인을 따라 그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 보다 큰 영역에는 이 그리드 라인을 따라서 장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면 이 그리드 라인에서 이 짧은 간격은 항상 75의 간격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이 보다 긴 간격은 300의 간격을 225의 간격을 유지해서, 그래서 복사 이동을 한다면 300의 간격을 유지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띄엄띄엄 간격들이 다 설정을 해놨고요. 제가 이 간격을 고려해서 다시 그 그림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142.5mm 간격으로 이격을 한 다음에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75의 간격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75의 가이드라인은 또 다시 225만큼의 간격으로 또 띄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몇 번 반복하냐면 2475, 즉 8번만큼 반복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525 간격을 띄우고 다시 1275, 즉 4번 또다시 이 75 간격의 두 개의 가이드라인들을 배치하면 이렇게 총 4417.5mm 가이드라인들을 모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서도 한번 보시죠. 자, 이쪽 142.5이고 75와 225를 3675니까 총 12번 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525만큼의 간격을 다시 띄운 다음 다시 2775, 즉 9번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525만큼 띄우고 3075, 3000개, 3000mm니까 즉 10개의 가이드라인들을 또 다시 그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142.5mm 간격만큼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860mm 간격으로 모든 그리드 라인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명시한 수치들을 한번 유념하셔서 이전 영상에서 다 멈추신 다음에 한번 천천히 작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라면 이 장선들을 그리기 전에 있어서 그냥 모든 장선들을 구성 요소를 지정하고 배치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리드 라인에 따라서요. 하지만 제가 해볼 것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은 이제 장선 배치 영역이고요. 75mm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제거를 할 부분을 오히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선을 하나 그리고 또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가이드라인의 위치에 맞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475니까 9번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간격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 쪽 그리실 때는 이쪽 라인을 미리 그려주신 다음에 이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필요 없는 부분을 남겨야 됩니다. 즉 장선 영역 부분을 지워야겠죠. 자, 이것을 지운 것을 조금 있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선을 만들기 위한 영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기틀이나 기틀이나 보가 들어갈 영역도 만들고, 그리고 장선이
그 보나 귀틀에 대해서 75 간격만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한번 이 도형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옆에 75만큼 가이드라인을 또 그려주시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75만큼 늘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그럼 계속해서 배열 도구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가이드라인만 선택을 제외합니다. 그런 다음에 S를 눌러 배열 도구를 활성화시키고 양옆이 75 간격이 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기존 길이가 3960만큼이었는데 이렇게 T로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4110, 즉 양옆에 75만큼이었으니까 더해서 150만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가이드라인은 선택을 해제하시고 배열 도구로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완료했다면 이런 모서리 부분도 모두 바꿔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이 부분만 모두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냥 이동 도구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동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여기도 이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위쪽 모서리들만 다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네, 선택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위로 75만큼 해주면,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이제 안쪽에 있는 귀틀이 폭이 180이고 장선 사이 간격이 180이므로 자, 그 도형만큼 또 그 장선을 배치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렇게 중심선을 누르고 이렇게 이쪽에 배치만 하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선만 지워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선은 모두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Shift 두 번 클릭하고 다시 안쪽 영역 Shift 누르면 선만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 위쪽 도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다시 또 다른 도형을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선을 배치하지 않는 영역을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평행 도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투시로 바꿔주시고, 자, 아무 두께로 한번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이 도형을 그룹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자, 이 도형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윗면의 큰 형태를 본따서 이렇게 또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께를 이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되는데요. 두께는 15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을 이제 겹치게끔 배치를 합니다. 최대한 그 끝에서 겹치지는 않고 이렇게 중간에서 겹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체 도구를 불러오고 빼기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룹을 누르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지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자, 장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점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고체 도구, 트리밍 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 고체 도구를 일일이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일단 재질부터 입히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은 목재 백력판 2를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길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원래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쪽에 귀틀, 보관이랑 귀틀과 겹치는 부분이 75인치, 그리고 중앙은 30인치. 이것만 위주로, 네, 이쪽도 이제 귀틀이고, 이건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75와 30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수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귀틀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워주고, 이쪽에 결구도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을 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수정을 했다면 이제 깔끔해졌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고체 도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트리밍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체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 옆에 있는 부재들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지금 이 고체를, 보통 원래 일반적인 고체 도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도형들을 그룹으로 묶은 것은 고체 도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만들어진 도형들은 특이하게도 고체 도구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중앙에 있는 이것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모든 도형들을 이제 이렇게 따라서 변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결구를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장선을 한번 숨겨보면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들이 모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또 이제 보 자체에서 보를 만들 때 아예 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체 도구를 사용하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기존에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결구를 모두 만들었다면 이제 이것의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요소 정보로 들어가서 장선 1층 장선으로 바꿔주세요. 요소는 이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정의로 지정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도형이 작도가 끝났습니다.